네, 안녕하세요. 커쇼입니다. 수렴을 계속 일주일째 하고 있죠. 이게 방향이 좀 빨리 나와줘야 다음 거를 보고 큰 그림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횡보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관점 크게 바뀐 건 없으니까 횡보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오늘은 시황보다는 이럴 때 공부하자 해서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아무래도 파동 설명이 될 것 같은데 파동이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진입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추세나 채널 혹은 패턴 지지저항 위주로 매매를 해요. 파동보다는. 그런데 지금은 무빙이 없어서 파동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면 지난번 관점 복귀 한번 해보고 팁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지금 이거부터 이게 방향이 없는 에너지를 응축하는 수렴 구간이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튀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튀지 않았느냐, 이 추세를 깨지 않았느냐 할 수도 있고 후분 가면 당연히 거래량은 튀었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수렴하는 패턴 전체에 더 큰 시간대를 가서 봐야지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거래량은 분명히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수렴이 맞아요. 그러면 지난번 관점을 복기를 한번 해볼게요. 상승이 나오고 엠파동 주고 나서 이게 작년인데 여기 이렇게 네모 박스 구간, 현재가 지금 네모 박스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그림에 그리고 나서 상방 분출을 하고 내려와서 지지받고 날아가는 형태 롱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쐐기 형태가 있었죠. 쐐기 형태는 근데 보시면 여기를 깨면서 주말 늘어지고 수렴을 하면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쐐기는 쉽지 않아졌어요. 물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A, B, C, D 죽지 않았으니까 2파 가서 쐐기 되지 않느냐.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확률상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쐐기는 잘 안 보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조정이 이어지는 그림. 그래서 ABC로 한 파 정도 떨어지고 이게 중요한데 이게 X파가 되면 어떤 조정파 아무거나 와도 상관이 없고 이게 조정파 형태를 만들게 되면 얘는 이중복합 조정으로 해서 W, X, Y 형태 플랫 혹은 수렴 이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관점 빅롱 관점과 조정을 이어가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난 관점의 복귀예요. 이제 팁을 드릴 거예요. 좀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시고 쓱 한번 들어보세요. 피보나치라는 거를 들어보셨죠? 피보나치, 황금 비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이죠. 0에서 382, 618, 1, 1618 이런 숫자들이 큰 의미를 갖게 돼요. 왜 그런지는 원리가 있긴 해요. 피보나치가 앞수랑 뒷수랑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갖고 나눠버리면 예를 들면 이런 형태로 해서 보시면은 수렴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앞뒤 숫자를 나눈 거고 계속 줄어들면서 1618 수렴하죠. 그래서 1618 의미 있는 숫자가 되고 이걸 뒤집으면 618이 돼요.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하죠. 사람이 눈에 보이기 제일 좋은 비율. 그리고 하나하나 더 앞에 거를 해서 나누면 2.618과 382가 돼요. 이런 수치가 있는데 이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쉽게 생각하시면 이런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 된다, 그렇게 되더라 라는 느낌만 갖고 가시면 되고 이걸 다 알 필요 없죠. 우리는 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차트에서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라는 비율을 띄는 게 피보나치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돼요. 618이 있잖아요. 그러면 382는 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1에 대해서 618 빼면 382가 되죠. 대칭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똑같은 숫자라는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 숫자. 그래서 피보나치가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1618이라는 수치가 의미가 엄청 있기 때문에 1618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희한하게도 이런 숫자들이 겹치더라.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이게 피보나치 순환성이라고 하고 어디 가서도 안 나올 걸요. 아마 이건 제가 피보나치 수열을 이해를 하고 나서 착안해서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디도 설명이 잘 없을 거예요. 지금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게 임펄스라는 방향파가 있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피보나치를 따르기 때문에 얘가 1파에 대해서 1618까지 가요. 보통 그래요. 그리고 얘가 보통 1에 눌리고 얘는 1파에 대해서 1대1을 찍을 확률이 커요. 여기까지. 이게 기본적인 임펄스 방향 파동의 비율이에요. 머리 아프죠 벌써. 이게 다 한 거예요. 다 한 거. 그리고 희한하게 이 1에 눌리는 건 뭐냐면 1618을 찍었을 때 382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게 순환성이에요. 이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까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형. 이게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당장 가서 볼까요? 여기가 이 1시간 봉인데 이 부분이 좀 편하게 나왔으면 여기 해석이 다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지저분하게 나와서 지금 시나리오가 갈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를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아까 얘기 드렸던 그 비율 있죠? 이거를 짧은 시간대 가서 한번 보는 게 더 잘 보일 거니까. 여기 워낙 센 자리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방향파다라고 감안했을 때 이게 1파가 되죠. 이만큼이 돼보면 희한하게 1618에 딱 걸려요. 그쵸? 이래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1파에 대해서 5파는 1대1을 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얘 같은 경우도 딱 이렇게 한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1, 2, 3, 4, 5파동. 희한하게 찍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파동이 요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래서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게 이때 시간 보시면 딱 미장 개장할 시간이죠. 페이크 무빙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이씨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희한하게 여기 딱 비율 맞추죠. 그럼 프랙탈의 개념에 의해서 얘가 1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파가 되는 거죠. 머리 아프죠? 이게 L파 방향파의 다예요. 자, 그럼 보실게요. 이 타원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아까 똑같은 방법을 써볼게요. 이게 1파라고 가정하면 1618 딱 걸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항이 나오는 거라고. 그 다음에 눌리고 4파가 나오고 나서 5파의 타겟가는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1 값이 딱 걸리는 거예요. 채널 상단과 이 임펄스 카운팅을 했을 때 타겟가가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맞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저 지난 영상에서 6번 자리였던 거예요. 그걸 미리 여기서 본 거예요. 그렇게 나온 거고. 근데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요만큼이 뭐 1시간 봉이니까 길잖아요. 이렇게 캔파동이. 근데 이거를 큰 시간대 가면 얘는 캔들 하나겠죠. 그러니까 이 캔들 하나에도 피보나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개념인 거죠. 이 캔들이 하나가 나왔을 때 이 피보나치를 다 나오기 전까지 미리 가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캔들을 앞에 올라갈 때 얘가 다 타고 올라갈 테니까 미리 맞춰볼 수가 있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주요 자리가 여기 1파, 2파, 3파, 4파가 된다고 하면 이 걸리는 자리들이 여기가 포인트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피보나치를 맞춰볼 수가 있어요. 미리 쳐볼 수 있어요. 뒤에 나오기 전에 미리 쳐보면 얘가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618 자리, 여기 걸리는 자리, 그리고 382 지지받는 자리, 236에 저항 맞는 자리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거를 리플레이로 가서 보면 올라갈 때 여기까지만 나와도 뒤에 타겟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타겟가는 당연히 뒤집어 놓은 거니까 0이나 1은 대칭이니까 상관없어요. 리버스로 하면 똑같아져요. 이렇게 놓으면 얘는 1이 되죠. 여기가 타겟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여기 물린다? 그러면 딱 완전히 쇼타점, 이 채널에 맞는 채널 저항과 이 타겟가가 나오는 자리가 되겠죠. 아까 파란색 그 작도를 했던 걸로 대조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1파라고 했고 여기 1618 딱 걸렸고 얘가 4파면 얘의 타겟가는 1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자, 아까 1의 자리 그리고 1대1의 자리 여기 좀 떴죠. 이렇게 보세요. 전혀 다르게 접근을 했는데 말하는 자리가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신뢰도가 엄청 높아지는 거죠. 이 역으로 들어오는 피보나치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숏 저항을 말했던 거고, 근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결과값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쵸? 여기까지 가실까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파동으로 봤어요. 1, 2, 3, 4, 그다음에 5파 가는 이런 식의 흐름을 봤거든요. 이렇게 한 파동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이렇게 카운팅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A, B, C가 돼요. 그러니까 즉 이게 A, B, C지만 복합 조정이기 때문에 이게 한 파동의 임펄스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파로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가 돼서 얘가 지금 수렴의 형태가 나오는 게 근거가 맞긴 해요. 이렇게 카운팅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얘는 수렴이 나올 것이고 A, B, C, D, E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 하단 혹은 이 채널 상단에 걸릴 때 여기서 카운팅이 맞다면 강하게 반응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돌파가 나가면서. 끝단이니까. 이게 수렴이고 방향성이 없어도 방향을 줘야 될 타이밍은 있거든요. 그런 자리들이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여기서 강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응을 안 하고 흩날린다? 그럼 이 카운팅이 틀린 거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타원이 이상하게 나와서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전 앞에 게 좀 더 맞아 보이긴 하는데 1, 2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4파, 5파가 되죠.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때 미장으로 찌른 게 1파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기가 좀 이상하게 나와서 그렇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3파라면 아까 되돌림은 3팔이 되돌린다고 했잖아요. 4파가 라고 해서 지지받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할 말은 없는 거예요. 1파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카운팅을 하게 되면 얘는 수렴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상승을 했으면 완파동이 났다고 하면 얘 조정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다시 죽기는 좀 어렵죠. 수렴 치고 나서 약간 올랐다 다시 찍더라도 왜 조정파동이 수렴이 2파가 나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나오기 때문에 이 수렴 치고 나서
올라가 버리면 3파가 되겠죠. 그리고 얘가 아니야 나는 여기 조정이 첫 파동이야 수렴 주고 봐주고 10파 떨어질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더 든다 그러면 파동 매칭이 되죠. 결국에는 더 큰 파동에서는 어떤 형태를 그리든 얘가 쐐기가 깨졌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A파, B파, C파가 떨어지는 형태가 돼요. 어렵죠.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형태인 거예요. 이게 WX, YX, G를 보든 그냥 이렇게 해서 A, B, C로 보든 상관이 없어요. 똑같은 그림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기 완파동 났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까 전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 WXY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WXY 이렇게 되는 거예요. WXY 이런 형태다. 어렵죠.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팁을 세 가지를 드렸어요. 첫 번째 수렴은 거래량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해야 된다. 근데 어느 순간 튀었다. 그게 작은 시간대면 의미가 없다. 큰 시간대에서 지속적인 하락을 하는 거래량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와야 방향을 주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임펄스 파동에 대한 기본 비율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고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팁을 드렸고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역으로 들어오는 타겟가를 잡을 수가 있다. 그렇죠? 382를 맞춰놓으면 종점이 나오더라. 이렇게 지지받고 지지받고 여기 저항받고 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미리 집어놔서 여기가 타겟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때가 이때예요. 이게 좀 오늘 약간 난이도 어렵죠. 저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추세나 패턴, 저도 제일 좋아하는 거 지지저항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진입장벽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 싶고 한데 너무 횡보를 하니까 따로 이렇게 볼 게 파동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뭐 어떤 패턴을 깼거나 어떤 패턴을 깨거나 어떤 아무것도 무빙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 원리나 이런 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고 카톡방, 텔레방에 계속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와서 원리 공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를 반복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한 번쯤 익혀두시면 흐름 잡을 때 좋을 수 있어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